자, 봅시다. 자, 원오가 정사각형 두 꼭지점. 자, 여기랑 여기 지나고 여기에 접하고 있는 원. 자, 그랬을 때 원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S2라고 했을 때 S1 대 S2 넓이 B를 구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R, 너무 짧을 때 반지름 R 이렇게 할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돼요?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S1은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원의 넓이니까. 그럼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쭉 그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 길이가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하면은 저 정사각형 넓이일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다른 변의 길이 같은 거 제한을 건 적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가 우리가 뭔지를 몰라, 그쵸?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은 x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S1 대 파이 R 제곱 대 정사각형은 x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b를 간단하게 못 나타내, 약분을 못 하니까. 그래서 r을 x로 바꾸든 x를 r로 바꾸든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지 비례식. 뭐 예를 들어 3x 대 4x 하면 3대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 길이가 x라는 요한 요 길이도 x일 테니까 요만큼이 r 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 뭐라고 할 수 있고 2분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죠.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r의 제곱을 하면 r의 제곱과 같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자, x 제곱 바로 할게. 그러면 4분의 1x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x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샥샥 날렸어, 그렇지? 자, 그러면 2rx는 4분의 5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지? 자, 그래서 x 하나 나눠주고 나면 2로 나눠주면 r은 자, 여기 2로 나눠줬으니까 8분의 5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되겠어? 자, 그래서 자, b를 나타낸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곱하기 아니 r 제곱하면은 64분의 25x 제곱 대 x 제곱 이렇게 이제 한 문자로 정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 나면은 64분의 25 파이 대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쁘게 쓰면 25 파이 대 64다라고 숫자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말이지. 어떻게 한 건지 되겠어? 이거는 문자 두 개를 잡아야 되니까 처음에 보면 이런 걸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b를 구하라는 거야. b는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b나 또는 분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값은 몰라도 분수를 나타냈을 때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자, B 대 P 대 P가 P 대 자, A, B, C, D, E 해가지고 A에서 C를 선을 긋고 그 다음에 B에서 E를 그어가지고 만난 점을 P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BE 대 PE는 PE 대 BP가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BE의 대각선의 B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게 뭐 저렇게 나옵니다. 일단 구하라는 거는 좀 대치고요. 자,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오각형이니까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얘네들이 뭐가 나타난다? 닮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봐봐. 자, 정오각형이면 여기 하나가 몇 도? 108도죠, 맞지? 되겠어? 그럼 여기도 108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8도에 여기 1이고 여기 1이 이등변이니까 같겠죠? 그럼 여기 두 개 돼서 75도니까 여기 36도, 여기 36도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또 봐도 또 여기도 여기도 1대리 대등변이니까 여기도 108도 하면은 여기도 72도 저쪽으로 나누면 36도, 36도 이렇게 나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봐봐. BA, 자 BPA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렇게 큰 것도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작은 걸 가져와가지고 보면 자 여기 P 그다음에 BA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AB랑 BPB가 닮음이라는 걸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PB의 길이 자 PB의 길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여기가 또 이등변이고 요 길이가 얼마겠어? 1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BP 요 길이가 얼마다? X-1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AB의 길이는 얼마? 당연히 1이고요. 됐지? 그럼 크게 보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라면 크게 AB 가져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닮음이 성립하죠. X-1 때 1은 1 때 X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B 대 PE가 뭐 저거랑 똑같이 보면 되는데 이걸 안 적어줘도 우리가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돼. 삼각형이 닮음 때문에. 그래서 신전을 적어주기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뭐가 성립해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 이게 성립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봅시다.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플러스 X 6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X 8제곱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자 일단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얼마라고? 1이죠 맞지? 1 더하기 1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봐봐 요거를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묶었다고 치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1 아니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세 개를 여기까지 되겠어?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1 마이너스 X 세제곱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묶어서 플러스 X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또 얼마라고? 얘가 얼마다? 1이잖아 그쵸? 그럼 또 뭐가 돼? 응? 1이니까 그래서 1이니까 1 더하기 2잖아 맞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X 6제곱으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또 뭐다? 1이잖아 맞죠?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X 6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치? 자 그럼 봐봐 지금 정리를 하면 뭐랑 같아? 숫자 좀 더럽네 2로 묶으면 X 6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요걸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한다 해도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6제곱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이 문제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이걸 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X 세제곱을 만들어 볼게 자 봐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얼마? 0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X 세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 세제곱은 여기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잖아 그치? 맞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X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 X제곱을 넘기면 X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1 더하기 X니까 2X 플러스 1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X 세제곱이 2X 플러스 1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6제곱도 찾아야 되겠죠 X 6제곱은
뭘 어떻게 찾냐면 x 세제곱을 뭐 할 거야? 제곱을 하겠죠. 그럼 x 세제곱이 2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요거를 또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4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 되는데 엄청 기네. 4에 자 x제곱을 또 뭐라고 바꿀 수 있어? 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또 2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정리해서 8x 플러스 5로 바꿀 수 있어. x 6제곱을. 거지 같다 맞지? 그걸 구하라는 게 2 곱하기 2. 자 x 6제곱이 뭐라고? 8x 플러스 5고요 맞지? 빼기 x 세제곱이 뭐? 2x 플러스 1. 자 빼면 어떻게 돼? 빼면 6x 플러스 4 되죠 맞지?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1 했으니까 뭐가 돼요? 6x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 뭐예요? 12x 플러스 10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엄청 차수가 높았던 거 차수를 줄여버린 거지. 그럼 x의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통해서 이건 뭘 써야 되겠어? x의 값은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네.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이런 문제를 뭐 학교 시험에 잘 낼 법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면에 이런 문제 일단 제껴놓고 풀어야 되겠죠. 고난도 문제니까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다음 진도 나가볼까? 자, 오늘은 얘들아 좀 빡세게 좀 알아볼게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당연히 우리 2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 일단 2차 함수를 쓰면 뭐라고 쓸까요?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맞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 한 개 내보는 나중에 판별식 얘기하겠지만 됐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은 뭐야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면요. 자, 이 식에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되죠. 맞지? 그래서 이걸 풀면은 방정식이 해가 나오잖아. 그럼 방정식의 해. 자, 봐봐. y에다가 0 넣어서 풀면 방정식의 근, 해가 나오잖아. 맞죠? 그게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 칩시다. 그니? 그럼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함수의 식에 y를 대입하여 x의 값을 찾았죠. 뭘 찾는 거야? 식의 y의 값을 0으로 대입을 해서 x의 값 찾는다.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거죠. 맞지? 즉, 이렇게 했단 말이야. 2차 함수에서 뭐를 x절편을 구하면 방정식이 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에 이 값과 x절편, x축과 맞는 이 점을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냐 무조건 그건 아니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두 개를 갖잖아? 그러면 뭐가? x절편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a가 R을 블록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써보면요. 자, 판별식 0이 나왔어. 그러면은 x절편이 하나가 나온단 말과 같죠? 그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x축과 이렇게 접하도록 그려지겠다. 이 말인 거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되겠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이거죠. 모든 그래프의 교점은 뭐 이용해서 찾는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찾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의 뭘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무슨 식을 말하는 거다?
x축에 대한 식을 말하는 거죠. y는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x절편을 찾으면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친구들이라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유형 1번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봅시다. 836번. 자, y는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x축과 2점 b, 0과 5, 0에서 만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래로 근처 함수가 b랑 뭐가 큰지 b가 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거 능력이란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뭐가 나온다? b 또는 5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뭘 쓸 수 있어? 근과 계평하게 쓸 수 있지. 두 분의 합 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다. 자, 두 분의 곱은 5 곱하기 b는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10 빼서 마이너스 5가 됐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맞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유형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842번.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x절편 ab라고 하는데 그 x절편 사이 거리가 얼마나? 8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겠다? 알파와 베타가 되겠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ab 사이의 거리는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알파랑 베타의 차를 말하는 거잖아. 그쵸? 되겠지? 그러면 여기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k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랑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8이니까 값을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 없잖아. 맞죠?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뭐랑 같아야 돼? 곱셈 변형공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같다라고 우리가 곱셈 변형공식을 쓰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8이니까 제곱해서 64.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사니까 제곱하면 16. 자, 알파 베타가 k입니다. 그쵸? 그래서 4k가 뭐예요? 마이너스 4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게 잘 봐.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2차 함수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뭐다? 대칭이에요. 대칭축. 자, 봐봐. 이렇게 대칭이죠. 여기 선에 대해서 맞지. 그럼 봐봐. 축이 얼마야?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2a분의 b한 축이 x는 마이너스 2잖아. 그렇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요 거리가 8이면은 좀 이상한 거네. 요 거리가 8이면 여기 당연히 얼마씩 차이가 나겠어? 40 차이가 나야 돼요. 그렇죠? 맞지? 그럼 봐봐.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에서 4만큼 가면 여기가 플러스 2일 거고 맞지? 마이너스에서 4만큼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죠. 맞지? 알파벳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되겠어? 두 분이 뭐라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뭘 이용하세요? 두 분의 곱 12는 a분의 k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답이 다르지? 아, 마이너스 2가 아니지. 쏘리. 마이너스 2는 4만큼 2랑 마이너스 6이니까. 오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848번 바로 볼게요. 자, 이것도 2차 함수까지 가능한 문제가 아니죠. 자, 봐봐. fx의 x절편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면 당연히 fx가 제곱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fx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당연히 어떻게? x 자 대신에 x 플러스 1을 쓰면 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니까 요거 두 근을 찾으면 이거 0되고 0되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니까
알파 넘기고 1 넘기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베타 넘기고 1 넘기고 이게 두분이 되는 거잖아 맞죠? 되겠어? 그래서 두분의 합을 구하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4 마이너스 2에서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우리 반드시 할 때 내가 충분히 설명했던 부분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 fx는 0이 두분이 알파 베타가 된다. x절편이 알파랑 베타라는 무슨 말? f 알파를 넣으면 0 나올 거고 f 베타를 넣으면 0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 얘가 0 나오는 x의 값을 찾아서 더하라 이 말인데 자 f에 관련된 식이 0이 나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야 돼? x 플러스 1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x는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오늘 시험이 수학이 언제야? 유형 4번을 봅시다. 자, 유형 4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위치 관계는 x 절편의 개수, 즉 방정식이 근의 개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커야 되고 한 점에서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이때는 2차 함수식이 완전 제곱식이겠죠. 자,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걸 보고 자, 854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 사실 근데 판별식 안 써도 되는 게 보여야 돼, 얘들아. 일단 판별식 써볼게, 얘들아. 짝수 공식 되죠? 자, b'가 마이너스 2k잖아. 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니까 c를 그대로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라고 다 빼버리면 뭐가 돼요? k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지? 이게 0보다 어떻게? 작아야 돼, 맞지? k가 어떻다? 5보다 작다. 이게 이제 x축과 만나지 않은 범위란 말이야. 그 k 조건. 됐죠? 근데 봐봐. 이거를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뭐야? 여기까지가 뭐지? 완전 제곱식이죠. 뭐야? x-2k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죠?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뭐야? 꼭지는 y좌표죠. 맞지? 그러면 이게 x축과 안 만나려면 2k 콤마 이 좌표가 y좌표가 어떻게 0보다 크면 x축과 안 만나겠죠. 그러면 똑같이 k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똑같이 쓸 수는 있죠. 이해되겠어? 근데 사실 그냥 이런 거를 막 작다 스킬을 하는 거는 판별식을 꾸준히 하는 게 낫기는 해요. 왜냐면 판별식 계속 써야 되니까. 판별식은 뭐 계산 실수만 하면 틀릴 이유는 없죠. 헷갈리지않죠.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유형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표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고 자, 863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답니다. A, B의 x좌표, AX가 3일 때 B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봐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겠죠. 그리고 x 플러스 k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됐죠? 그러면 이게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자, 이 두 점 하나의 A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래요. 여기까지 되겠어?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프와 그래프 교점은 어떻게 해?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연립 방정식 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k라고 연립하겠죠. y는 y는 같으니까 될 거 없었다 치면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의 방정식의 한 근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그걸 알려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을 하면은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 되겠죠? 근이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래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해를 구해보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요? 1이겠죠. x좌표가 1.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돼. 여기 대입해도 0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도 0이 나올 겁니다. 아무 때 대입해도 돼요. 그치? 그래서 b의 좌표는 1,0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두 식의 연립방정식 해를 통해서 찾는다. 이거는 1차, 2차뿐만 아니라 2차, 2차, 3차, 2차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교점은 뭘 이용해서 찾는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y는 같으니까 그냥 이 식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면 교점의 좌표, 교점 x좌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유형 6번 똑같은 유형인데요. 자, 869번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교점을 다 알려주고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거든요. 자, 봐봐. 이 2차 함수랑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여기 b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래. 뭐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괜히 마이너스 2랑 1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ax는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연립을 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으로 정리를 했죠? 여기 두 근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이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a, b 찾는 거 쉽죠? 두 근의 합과 근과 계수하는 게 쓰면 됩니다.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되겠죠? 그게 두 근의 합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쵸? 두 분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야. 그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그래서 a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고 그리고 b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이차함수 그래프 위치 관계.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 자,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위치 관계는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x축과 이차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했잖아. 아까 이렇게 해갖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럼 1차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맞지? 위치 관계가 똑같아요. 세 가지. 교점이 두 개던가, 접하던가, 안 만나던가. 그럼 이거의 기준은 당연히 또 뭐겠어? 교점의 개수가 기준이잖아. 맞죠? 그러면 교점을 찾으려고 이거 두 개는 뭐 하겠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여기다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까지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럼 이거의 뭐를 찾으면 돼? 판별식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교점 두 개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요. 접하면 판별식이 0일 거고 그러면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일 거고요. 안 만나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결국 똑같아요. 그냥 y는 0과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으로 차이점이 달라진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맞죠?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k 넘어와서 플러스 k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연립을 했겠죠. 이게 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 이 친구의 판별식 짝수공식 가능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m, 2는 2분의 1은 마이너스 2또 b 다시 제곱 빼기 a가 이거의 c가 1 플러스 k죠. 됐지? 자, 이쁘게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k인데 이게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k 넘겨서 2를 나누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이 친구의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킨 정수 K의 최대값 맞죠? K는 1보다 작은 애들인데 그래서 제일 큰 정수는 0이겠죠, 맞지? 자, 그럼 유형 8번은 뭐냐? 똑같은 문제예요. 같이 봐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 자, 여기에 접하는 선인데 이거와 평행한 애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문제 잘 봐야 돼. 이거 착각하면 얘랑 접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얘랑 접하는 애 중에서 이거랑 평행한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얘랑 평행하게 했을 때 이거랑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말은 정말 얘랑 기울기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 y는 2x 맞죠? 뒤에 y좌표는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내 마음대로 B라 쓸게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이제 접해야 돼. 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 교점이 한 개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입니다. 맞죠? 연립방정식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b라고 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인데 이게 해가 하나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짝수 공식 앞에 있으면 b 다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3 플러스 b가 됐고 이게 연결되니까 b가 마이너스 7이다 나오죠. 그래서 접한 직선을 y는 2x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이 문제 이런 교점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유형을 만들면 유형 9번 같은 애가 나옵니다. 위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직선 y는 mx랑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구점 AB에서 만나. 자, 교점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교점 AB에서 각각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C, D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문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AC랑 BD의 길이의 차가 자, AC랑 BD의 길이의 차 뭐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어쨌든 그거 차가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답니다. 이때 양수 m의 값을 찾으시오라고 했네. 양수 m이라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의 차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B랑 C, A랑 B의 점에 Y좌표를 길이로 가지고 있을 거냐, 맞죠? 또 BD의 길이는 요만큼일 거고요, 맞죠? AC 길이는 요만큼일 테니까 이 B랑 A 점에 Y좌표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근데 Y좌표도 어차피 X좌표를 구하면 같이 등장을 하겠죠,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자, 이 점을 X좌표랑 X좌표, C랑 D좌표를 만들어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할게요. 보통 세팅을 하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를 연립방정식 한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은 mx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연립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B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여기 베타라고 했으니까. B점의 좌표는 m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쓸 수도 있죠. 맞지? 여기에 베타를 대입을 하면 m 베타 아니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이랑 써도 되는데 계산은 m 베타가 조금 쉽겠죠. 1차가 2차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알파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m 알파 이렇게 되겠죠. 좌표가 자 되겠지. 또는 m 알파 안 쓰고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써도 돼. 여기 넣어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AC의 길이. 자, AC의 길이는 BD의 차이를 물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AC의 길이랑 BD의 길이의 차를 물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양수 M이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 베타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양수예요. 맞죠? 자, 이 길이 얼마야, 얘들아? 길이가 얼마죠? 당연히 m 베타 쓰면 되죠.
되겠어? 잠깐만. 얘들아,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 m 알파가 아니죠. 왜? 길이는 마이너스 m 알파예요. 맞잖아?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요 길이는 4잖아요. 그렇죠? 이해 되겠어?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차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m 베타 빼기 마이너스 m 알파니까 플러스 m 알파. 여기가 이제 두 길이의 차가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여기 b 얘가 m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m 알파인데 길이는 맞죠? 뺐으니까 저렇게 플러스로 적히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됐지? 자,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나? 9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값을 양수분수 바로 임의로 지정해서 절대값을 바로 풀어버린 거야, 맞죠? 자, 그럼 봐봐. m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데요? 9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m, 알파 베타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알 수 있죠. 되겠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m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m제곱은 9네. 그래서 m은 풀마 3인데 문제도 분명히 m은 양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양수의 가쇼가 쇼하면 3 이런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이지. 자, 뭐라고 됐어요? 이게 아까 했던 거 기록하고 있어. fx랑 jx 식주고요. 이게 교점 알파, f 알파, 교점 베타, f 베타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랍니다. k가 뭐냐?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이에요. 교점이 잡히면. 즉, 이거는 연립하면 같다라고 하겠죠. 이거는 바로 쉽게 같다면 x 넘겨서 x제곱 kx 넘어가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kx 플러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다 이걸로 이항시켰어요. 됐지? 여기에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1 플러스 k인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k는 4 이런 문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k가 4인데 g1을 구하래서 여기다 1하면 1단 4단 1 해서 답은 6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K,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이거 문제 잘 보고 이런 거 다 해놓고 답을 다 써갖고 틀리면 안 돼요. 맞죠? K 값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심화 유형 11번 절대값인데 이거 절대값은 학교에서 하드나? 절대값 그래프 아직까지 안 나갔나? 절대값이 이게 이제 교육과에서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애인데 작년에는 절대값을 안 내긴 했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걸 한다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봅시다 어떤 건지. 자, 라지 m은 최대, 스몰 m은 최소라고 표시할게요. 최대, 최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해서 자, 표준형으로 적으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형태가 A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여기가 A, P,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P를 대입하면 Q 값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야,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Q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X가 P일 때요. 됐죠? 그러면 최대값은 있냐? 없죠. 왜? 계속 커질 테니까. 만약에 A가 음수였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P, Q. 그러면 이 그래프는 P를 대입했을 때 Q가 나오는데 그게 제일 커요. 제일 위에 있는 값이니까. 그럼 이때는 뭐가 있어요? 최대값이 Q가 있고 이때도 뭐 X가 얼마일 때? P일 때. 그럼 봐봐. X가 P일 때 최소값 Q다. X가 P일 때 최대값 Q다. 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맞지? 이차함수의 핵심은 꼭지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값이 없고요. 여기서는 최소값이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심화의 내용으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맞지?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은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x의 범위를 제한을 건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는 a인데 그래프가 자 x축이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범위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림이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을 걸었단 말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그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은 오케이. 여기인 거 알겠어요. 근데 제일 큰 값은 뭐 여기 있네요. 맞죠? 최대값이 어떻게 이번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최대값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데 이 함수는 무슨 성질 가지고 있다? 대칭성의 성질 가지고 있어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여기서 멀리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위로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축을 기점으로 먼 쪽이 같은 거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같은 높이의 존재를 하겠죠. 맞지? 이게 마찬가지죠. 위로 블록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값을 한다. 그럼 축이 여기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먼 쪽에서 최소값 축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되겠어?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건 사실상 뭐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잘라놓고 거기 범위 내에서 어디가 제일 큰지 작은지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맞죠?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여기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차함수는 축에서 반드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나오는 그래프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자 축이 이렇게 있어요. x는 뭐 p 이런 축이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는 쪽 부분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아니죠. 맞지? 이때는 여기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에서 최소값이 되겠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여기 베타에서 최대값, 알파에서 최소값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축이 포함 안 되면은 알파랑 베타에서 최대 최소가 다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축이 알파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값이 둘 중에 하나, 축에서 먼 쪽이고 최소값은 축에서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 그래프 1, 자 x의 값이 0부터 4까지 제한을 걸었죠. 그랬을 때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합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냈어요. 기본 문제죠. 이거를 정확하게 그대로 가지 마세요. 그냥 아래로 볼록하네. 오케이. 축은요. x는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2a분의 b.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3. 이게 축이란 말이야. 그쵸? 여기. 그럼 0부터 3까지만 잘라버려. 그럼 0부터 3까지, 0부터 4까지 누가 더 멀어요? 0부터 4까지는 축에서 0이 더 4보다 멀리 있죠. 그럼 그래프가 0이 하는 쪽에서 4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잘렸어. 그럼 제일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맞지? 0 대입하면 얼마? 5가 나올 거. 최소값은요, 여기 아니죠? 여기죠? 축이 x는 3이니까 x 3 넣었을 때죠. 맞지? 그럼 3 넣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하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유형을 똑같은데 반복을 해서 말을 하자면 이번에는 뭐냐면 fx에 식의 미지수를 던져주고 반대로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이제 식의 미지수를 미정계를 찾는 문제예요. 그럼 10보고 최대 최소를 찾았으면 이번에는 최대값을 가지고 k를 찾고 또는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별건 아니죠.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렇지? 축은 자 이제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x는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 같은 경우 마이너스 2a분의 b 무조건 써야 돼요. 너무 자주 쓸 거니까 이거를 뭐 x 플러스 4x 원리요수 맞아야 플러스 4 다시 빼기 4 해가지고 오케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바로 써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면 당연히 2가 멀리 있겠죠. 여기는 1차이 나고 여기는 4차이 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최대값이 여기서 나타날 거고 최대값은 여기죠.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잖아, 그쵸? 그럼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4 더하기 8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12가 최대값이 돼야 돼요, 문제에서. 근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6이라고. 그래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x에다 뭐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2 하면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니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짱나게 하면요, 916번 같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뭐 별 차이점은 없는데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8a니까 a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약분해서 축이 4인 건 맞아요. 축이 포함되는 건 맞잖아. 근데 양수 a라고 했네. 그러면 뭐 넘어가도 되죠. 양수 a냐 이런 말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의 위치가 변하겠죠. 그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가 왜 없지? 여기 있다. 유형 15번. 유형 14번의 애들은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범위에 그냥 미지수를 준 거예요. 자, 유형 15번.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문제를 내겠다. 안 내면 몰라도 내면 유형 15번 100%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낸다 하면요. 이 단원에서 문제를 안 내면은 여기서도 나오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문제를 내면 여기 말고 낼 게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앞에 그 너무 쉬우니까.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929번 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929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이거의 최소값이 1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자,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범위 x의 범위 걸어놓고 이차함수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는 축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다? 축이 x는 자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니까 축이 뭐예요? x는 a라고 하는 미지수가 되어버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지. 되겠죠? 왜? 미지수니까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0과 2 사이에 a가 들어가 있다. 첫 번째 0과 2 사이에 a가 들어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축이 a인데 0과 2가 여기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만 그릴 거냐, 그렇죠? 세 번째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우선은 축이 x는 a인데 0과 2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그래프를 세 개를 나눠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야.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하겠어? a 값이 어떻게 되겠다?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겠지. 두 번째는요, a가 어떻게?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a가 0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최소값이 10이라서 최소값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뭘 대입을 하라? a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럼 a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거 사라지니까 최소값이 a제곱이 나와. 근데 최소값이 10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a는 풀마 루트 10이다라는 걸 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a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루트 10은 3점 얼마니까 여기 사이 없어. 맞지? 즉 a가 0과 2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최소값을 10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 지금. 이때 최소값은 x에다 뭐 넣었을 때야? 2 넣었을 때겠죠. 그럼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인데 얘가 10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럼 정리해봅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 되겠죠. 10 넘어가면.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2보다 클 때를 우리가 생각한 거잖아.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이때 a는 뭐가 가능해? 3이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최소값은 뭐야? 이때 최소값은 0이 되죠, 맞지? 그럼 0 넣으면 뭐가 나와? 저기 0 넣으면 2a 제곱 나오죠? 2a 제곱이 10이 나오려면 a 제곱이 오니까 a는 풀마 루트 5겠죠, 맞지? 그런데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즉 a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5밖에 안 되겠죠, 맞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두 개가 나오잖아. 3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되고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요것만 되겠네요. a는 3 맞죠? 그러면 이제 a에다가 3 집어넣고 뭘 찾는 문제? 최대값을 찾는 문제예요. 맞지? 그럼 a에다 3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x에다 뭐 넣는 거야? 이번 그래프니까 x에 0 넣어야 최대값이죠, 맞지? 그럼 0 넣으면 얼마? a가 3이니까 18. 이게 최대값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유형 16번에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 자,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930번 문제를.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함수를 줬어요. 이게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맞지? 4차 함수 여러분 그래프 못 그리잖아, 맞죠? 그래프 못 그리니까 당연히 4차 함수에 물론 이게 고2가 되면 4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4차 함수를 안 배운 상태에서 4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할 수가 없는 걸 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냈다 이 말이고요. 그게 여기서 뭐가 되겠다? 치환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잘 봐. 근데 치환을 함수의 그래프를 자, 치환에서 나타낼 때는 꼭 신경을 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x의 범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냥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2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겠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봐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얘를 치환을 할 거야. 예를 들어 t로 바꿨다 치자. 그러면 y는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으로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아는 2차 함수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뭐다? 아래로 블록하는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축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에 비하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쵸? 자, 그런데 잘 봐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이 그래프는 뭐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최소값만 존재를 하죠. 최대값이 없잖아.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범위를 재설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t의 값이 이 2차 함수의 값이잖아. 그쵸? 이 2차 함수의 값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축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니까 얼마? 1이죠. 됐지? 그러면 이 t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르면 2가 더 가깝고 마이너스 1이 뭐니까 이런 식으로 잘려있겠죠, 맞지? 되겠죠? 그럼 봐봐. 이 그래프 t 그죠? t가 이 그래프에 먼저 t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t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5가 되고요, 맞죠? t의 최소값은요 여기서 x에다 1 넣었을 테니까 1 넣으면은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왜 필요하다? t에 대한 2차 함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t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왜? t의 값은 최대가 5고 최소가 1이니까 t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봐.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에요. 왜? t가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범위가 있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요, 최소값은요. 자, 최대값은 얼마? t가 5일 때 5 넣으면 어떻게? 50 플러스 20 플러스 3에서 73 이렇게 들어와.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1 넣었으니까 얼마? 9. 이게 최소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보통 다가 아니라
937번 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937번은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x가 얼마, x는 a에서 최소값 베타를 갖는데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를 갖는다 이 말을 했죠. 여기서는 봐봐. 최대값이 이 그래프에 뭐다? 이 그래프에 최대값이 73이고 최소값이 9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인지 그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최대값 가질 때 뭐였어요? t가 얼마일 때였어? 5였죠, 맞지? 맞죠? 그러면 t가 5가 나오려면 얘들아 t가 5가 나오려면 x가 얼마였을 때였어요?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t가 5가 나왔어요. 그쵸? 맞지? 그 다음에 이걸 최소값을 가지려면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죠? 이 t의 값도 1이 나오면서 최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x의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또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되겠니 얘들아? 봐봐. t가 5일 때, 자 t가 5일 때 최대값 73, t가 1일 때 최소값 9를 갖는데 문제는 t는 우리 마음대로 만든 거야.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를 갖냐 이 말인 거거든. 그러면 t가 5가 되려면 봐봐. t가 5, 여기가 5였고 t의 값 여기가 1이었죠. 그래서 t의 1부터 5까지가 범위를 적었죠. 그럼 t가 5가 나오려면 x가 얼마였을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였고 t가 1일 때는 x가 1이었을 때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해서 937번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언제 최대 최소가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유형 17번은 뭐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자, 실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어떠한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하면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실수의 최소값이 얼마야? 실수 제곱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무슨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플러스 3의 최소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 그럼 봐봐. 실수 xy가 되면 문제 실수 xy를 말했어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당연히 x랑 y 뭘 넣으면 숫자가 다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제일 작은 게 뭐가 나오냐 이 말이야.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이 얼마 나오겠어? 3이 나오겠죠. 왜? 이거 뭔 짓을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것도 y-는 제곱했으니까 y 뭘 넣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작을 때 얘들이 뭐가 나올 때? 0 나올 때겠죠. 맞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3일 거예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근데 봐봐. 이렇게 문제를 주겠냐고요 여러분한테. 절대 안 주죠.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안 주고 이걸 전개해 놓은 식으로 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볼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죠. 938처럼 x, y 실수입니다. 넣을게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5의 최소값을 물어라. 물었습니다. 두 문자의 최소값. 한 문자가 아니니까 이참수 그래프 그려서 꼭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실수의 성질. 자, 뭐예요? 완전 제곱식꼴로 더하기를 만들고 상수를 빼라 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 때는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6의 반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이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4를 해야지 완전 제곱식 되죠. 되겠지? 이해 되겠어? 이로 묶으면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뭐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는요, 자, 요까지가 뭐예요? 2의, 이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죠. 그리고 플러스 15는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잘 봐야 될 게 얘들아. 이거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내 맘대로 지금 뭐를 갖다 넣었어요? 9도 더하고, 8도 내 맘대로 더했어요. 맞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9도 빼고 8도 빼야 돼요. 맞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합체를 만들려는 거니까. 총 17 뺄 거야. 17 빼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117합니다. 그래도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냥 맞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3 그리고 y가 2가 될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자극적인 소리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묶어서 여기 2죠? 소리가 여기 1 될 거 아니야. 그치? 2를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2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1이면 여기 플러스 4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무슨 말이냐면 941번. 자, 똑같은 문제 같지만 살짝 달라요. 뭐냐면 자, 조건을 달아놨어. x 플러스 y가 3일 때 3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봐봐. x 플러스 y가 3일 때 이 말을 안 했어. 그럼 이거 최소값 얼마야? 무조건 0이겠죠. 맞지? x랑 y가 0일 때. 근데 이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0일 때 안 돼요. 왜? 0 더하면 3 안 되잖아. 맞죠? 그럴 때 조건을 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만들어. 뭐야? y를 3-x를 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으로 식을 바꾸면 제곱 더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이참수식이 되잖아. 맞죠? 그럼 이제 우리 하던 거야? 아래로 블록하고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8분의 이렇게 해서 4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뭘까 얘들아? 범위가 여기 들어가냐 안 되냐 확인해야 돼. 어떻게 확인하냐면 x랑 y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있잖아. y가 3-x인데 y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거 범위를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당연히 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최소값에는 x에다 뭘 넣어라? 4분의 3을 넣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케이.